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방입니다. 역시 매매 시장의 약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 12월 들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요. 매월 그 추세는 급격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겨울은 오고 있다. 근데 이번 한파는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온도계 수은주를 깨뜨릴 만큼의 역대급 집값 한파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이런 선제지표의 역할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곳이 분양시장이죠. 여기는 그냥 분양 오픈을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곳으로 바람이 부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분양시장에 찬바람을 몰고 온 진원지, 매매시장에서 화요일을 직격한 사건,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화요일 집값 참사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집값 변동폭 보였습니다. 바로 20억대가 깨져버렸습니다. 정말 쩌네. 11월 단 한 건에 그칠 줄 알았던 거래가 3건이 나왔는데 역시 매물 호가가 17억까지 내려오더니만 결국 19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죠. 이젠 최저가로 매물 17억 선까지 훅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20억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구 집값이 최근 상당히 주춤했었는데 역시 헬리오시티도 그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지난 9월 수준 18억대까지는 금방 갈 것 같고 워낙에 세대수가 10,000세대 가까워서 던지면서 나오는 매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 된 거죠. 헬리오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결국 서울 전체 집값이 극한으로 갈 수 있다는 반증이죠. 여기 호가는 이미 17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분양시장. 어제 서울에서 특공 접수 마감을 했던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 여기 규모가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300세대 될까 말까 아리까리한 덩치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58세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결과는 1316명이 통장을 던졌죠. 경쟁률은 22대 1 정도. 일단 소형 평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4구제곱에서 꽤 많은 사람이 붐볐습니다. 그리고 5구제곱에서도 쏠림 현상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요. 대신 30평대로 넘어가면 그닥 사람들 선호도가 훅 하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유는 당연히 분양가에 있었습니다. 국평 분양가가 15억 7천이나 돼요. 야, 비강남권에서도 이제 9평이 15억을 넘어가는구나. 정말 분양가 개쩐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소형 평수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통장을 들고 어느 관역을 향해 던져야 할까 선택적인 다트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고민은 길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15억 선에 이르는 분양가는 쳐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소형은 9억대, 11억대였는데 이것도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 정도가 몰린 걸 보면 서울에 한 번에 10억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아니죠. 이거 다 대출로 막아야 할 부분이니까 앞으로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 성장판을 보고 몰린 건데 마포 아파트는 이후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놓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거라는 신념. 그래서 지금의 자금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한꺼번에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뇌리 속에 아직도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전 부동산 집값 차익 실현이라는 방정식에서 풀어낸 해법일 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서울 집값은 단군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할 하락장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실한 적이 있었던가? 변동성이라는 건 그냥 안개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선샤인, 그날의 하늘을 맑게 개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호재라는 꼭지점을 한 포인트도 찍을 수 없는 집값 재난의 시대. 이건 결국 집값 정상으로 가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건데 그 궤적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의 선택지를 정하신 분들은 나름의 분석으로 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거라 이건 각자 도생의 길이라 존중을 해줘야죠. 근데 실제 어반피스 주변 시세를 보면 같은 구평 아파트 공덕자이가 16억에 깔려 있습니다. 확장비, 옵션비, 온갖 세금 더하면 분양가가 더 높을 가능성 많죠. 그만큼
당장의 이익을 실현할 만한 아파트 경쟁력, 글쎄요. 이건 뭐 각자의 몫이니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이 몰렸다는 것. 그러나 예전의 마용성 아파트들 분양 분위기에 비해선 상당 부분 많이 깔아앉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순위가 접수가 되는데 특공 접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포드 클래식가 작년에 14억에 나왔을 때는 뭐 거의 시장 분위기가 냉랭했었거든요. 결국 여기 무순위로 잔여 물량 털어내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랬는데 사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난 충격을 한번 받으면 이게 다 피와 살이 돼. 그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게 이건 뭐 적응이 아니라 최면에 가까운 거라 가격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내 능력밖에 대출을 처음 받을 땐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다가도 이게 그냥 액수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냥 무감각. 아무리 자기 뺨을 후려쳐도 체감이 잘 안 돼. 그래서 빚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액수에 대한 무감각. 결국 그 이자들이 면도날이 돼서 자기 살을 다 도려낼 텐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분양가 잘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일주일 컷신 안에서 조망을 해봐도 떨어지는 폭이 강남은 액수 단위가 틀린 곳이니까 여기 뭐 한 번 움직이면 10억 이상으로 광폭 행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작구 쪽이 조짐을 보이고 있죠. 흑석에서 5억 이상 빠지고 있네요. 보문 아이파크가 지난달에 분양하자마자 주변 아파트는 그냥 떡나게 방아를 찍고 있는데 이런 떡은 잘못 먹으면 목이 막히게 되죠. 너무 충격적인 4억 8천의 하락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변변치 않은 모습인데 마포 어반피스 과연 얼마나 신축으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나온 아파트 왕길역 로열 파크시티, 아파트 이름 부를 때 꼭 형님이라는 수식어를 들이대야 할 것 같은 왕길역 로열 파크시티, 어제 특공 접수가 있었는데요. 706세대 모집에 9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참패 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규모도 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또 요즘 청약의 불패 성지가 되어가고 있는 검단에서 아주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가격 태그에 있는 거죠. 국평이 7억 3천이나 했습니다. 뜨악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죠. 여기는 뭐 기본 검단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분상제 적용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냥 민간 분양 생짜 가격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 이건 뭐 그냥 놀랄 놓자. 지금 검단 국평이 5억대 분양을 하는데 2억이 더 비싸요. 그러니 사람들이 손절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1500세대라는 사이즈를 내세웠지만 사람이 건물 규모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당연히 자금을 쌓아들고 들어가야 하는 파이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선 선택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검단에서 너무 간을 배밖에 내놓고 분양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에 보시면 검암역 로열 파크시티 프루지오 국평이 5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분양가가 속도 위반을 해도 이만저만이지. 그것도 검단에서 2억이 비싼 분양가라면 아예 사람들이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확실히 마포와 검단의 입지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마포 어반피스도 경쟁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 그리고 검단 같은 경기권 아파트가 서울 따라가다가는 그냥 뭐 가래기가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 지금 경기권 아파트 하락세가 일주일 단위로 단가 시세를 끊어봐도 컷신 안에 딱 들어오는 하락폭이 이건 뭐 일주일치 속에서 5개 가깝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고양시 요주의 인물이죠. 한 번에 뭉탱이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40% 육박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리고 하남시 여기도 의외의 복병입니다. 과천, 서울, 강남과의 직렬 연결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뚝뚝 그냥 눈물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죠. 수원 역시 권성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집값이 하염없이 하락 추세에 있는 와중에 분양가만은 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뭐 지가 무슨 연어야? 그냥 시세 차익이라는 알을 낳기 위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주변 시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서라 말아라 그러다 그냥 바로 낚시질 당해서 횟감으로 썰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최근에 고분양가로 나오는 곳들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달고 나온 곳 바로 오산세교 2지구 파라곤 636세대 모집에 58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미달을 면하려 했다가 그냥 턱걸이에 턱 걸려가지고 분상제 아파트였지만 부진한 성적 거뒀어요. 근데 여기는 1순위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권보다는 뭐 분양가가 저렴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국평이
4억 5천이 나왔어요. 근데 주변 시세가 그냥 분양가보다 낮은 추세로 가고 있죠. 원래 근처에서 분양했던 중흥 S클래스도 4억 초반이었는데 이번에는 4억 중반으로 나온 게 원가 상승분을 고려한 분양가 인상분이라서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씁쓸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아무리 오산세교가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이 됐다 하지만 명확한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낙수 효과, 주로 뭐 경기도는 이렇게 물 떨어지는 효과는 극히 부분적인 호재일 뿐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오산세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권 아파트들의 약세장이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곳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인천에서도 분양단지가 있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결과값이 딱 떠오르게 되죠. 인천은 워낙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이 편한 세상 재물포역 200세대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초라한 성적표 받아들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분양가가 9평 5억 2천대, 조금은 비싸다는 느낌 지울 수 없죠. 아니나 다를까 주변 시세를 보시면 무슨 뭐 스피터처럼 답이 딱딱 나와요. 동전 긁어버리면 이 아파트 경쟁력이 보이는데 숭이동, 두산위브 4억 4천 시세입니다. 이건 분양가가 확실히 높은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누가 인천에서 선뜻 다가서려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인천 집값이 일주일치 정산을 해봐도 정말 뒤지게 힘든 걸 볼 수 있는데 83% 하락한 곳도 눈에 띄고요. 보통 4억대로 뭉텅뭉텅 떨어지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대부분 30평대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 인천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사이 아파트 회전율,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파트가 나온 물량만큼 팔려나가느냐인데 지금 인천이 심각한 상황이죠. 전국적으로도 뭐 거래 절벽 현상이 역대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6년 이후로 거래 절벽은 다시 그 기록을 경신 중에 있죠. 특히 지방은 뭐 거의 참사 수준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청주에서 특공 접수를 받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이거 뭐지? 상당한 선방으로 보이죠. 237세대 모집에 3,58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꿀꿀을 발라놨나? 그것도 청주에서 이런 뜻밖의 선전이 보이는데 분양가를 뜯어보면 9평이 6억 3천이야. 아니 지방치고는 되게 비싼데 흥덕구 가경동 서현지구 상권이 새롭게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겁없이 내놓은 건데 주변 시세 가경 아이파크가 5억 6천 선입니다. 이거 상당히 거품이 꼈다. 아무리 뭐 상권 중심이 이동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또 지방에서 이런 바람을 타고 사람이 몰렸다는 거 역시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깃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지방은 더욱 처참하게 이번 2차 하락장에는 무너질 가능성 높은데 주변 신축들이 속속 들어선다는 분위기에 쏠린 듯한 느낌 들죠. 이번 하락장은 기준금리 변수로 인해서 집값이 깨지는 게 아니라 자체 내 변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심판이 될 수 있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여력이 외환 위기 이후에 최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터져 나오는 거라 이건 동시에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 더욱 자승자박 국내 여건이 국내 집값을 묶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민소득 GDP 0.6% 성장했다는 소식, 다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소박하고 아담하고 소소한 수준의 성장률인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 1.4%의 성장률을 달성하기엔 다음 분기에서 0.7% 이상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연간 목표치 달성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는 상향 조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 수출 자체의 개선세가 약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걸 성장했다는 표현을 달기에는 조금 쪽팔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민간 소비에 비해서 정부 소비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공적 자금 투하의 결과값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아무튼 경제 지표는 상당 부분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어서 집값이 이런 경제 지표의 플러스 요인이라는 배심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쏘아 올리다가는 중간에서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통계청에서 내놓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오름세죠. 특히 근원 물가, 추이가 작년 동월 대비 올랐다는 게 여전히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보단 정말 시장과 마트에서 체감되는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지표가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도 상당 부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매매시장, 부장시장이 같이 동반해서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서로 엉켜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죠. 이젠 분양시장도 호기로운 시대는 거의 막을 내리고 있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치고 나오니까 더욱 분위기는 얼어붙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 나온 헬리우시티 집값 참사, 이제 20억대가 기본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엄청난 변동의 폭풍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인천, 경기 집값 일주일치를 뽑아봐도 얼마나 하락세가 골이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2월은 가장 눈에 띄는 집값 변화가 나타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